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밖에 비는 계속 내리지만 힘을 좀 내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에 성공적인 오후 마무리를 위해 어떤 키워드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음식료, 그중에서도 라면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적 나온 뒤에 그리고 시장,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의견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부터 반응, 정규장에서도 황제의 무게를 지금 쓴 구간입니다. 120만 원 선도 훌쩍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음식료 그냥 수출주 이제 아닌 건지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공유해 주세요. 후반에도 탄력이 조금 고점 부근에서 이어지잖아요. 내가 삼양식품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소평가한 적은 없는데 저도 왜냐면 불닭볶음면을 워낙 사랑했던 1인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황제주 100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정도 퍼포먼스인 줄 다들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 가격대가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도 상대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워낙 비쌌거든요. 비싸네요. 근데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해외 매출이 지금 80% 이상 증가,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있고 밀양 공장 증설, 뭐 거기에서 가동률 100% 올려도 지금 모자랄 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삼양식품의 매기가 급속도로 몰리면서 일부 실적이 일단 기스난 종목들을 이 음식료 안에서 뭐 풀무원이라든가 뭐 대상, 빙그레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상보다 약세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 거기에서 이제 삼양식품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뭐 MSC라든지 이제 S&D는 오늘 오히려 좀 낙폭이 있는데, 먼저 이게 제가 이제 뭐 월봉으로 봤을 때 흐름에 본다면 S&D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땡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불닭볶음면의 흐름에 주목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미리 S&D가 올랐다가 오늘 쉬어가기 때문에 기회를 본다면 오히려 S&D가 오늘 짝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힌트 대표님 주시는 걸까요? 일단 떨어지는 칸날을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가서는 저는 뭐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다. 근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자체적으로 소스를 개발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예.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MSC에 이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S&D 쪽으로 수급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탑픽으로서는 당연히 삼양식품이 지금 118만 원 근처에서 부담이 당연히 있어서 좀 농심 쪽으로서 이제 하나 종목을 드리자면, 거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멜론, 이 바나나킥 말고 멜론킥이 요즘에 또 쇼티지 나오거든요. 멜론킥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드셔보셨구나. 네. 그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에 대한 매출 2분기 성장 기대감 2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농심을 한 표 더 우리가 매수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아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그럼 정리를 하면은 대형주 중에 본다면 농심, 그리고 불닭볶음면 키워드를 본다면 S&D가 조금 다져진 다음에 보자, 이렇게 대표님의 의견을 좀 모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삼양식품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그리고 앞서 김성훈 대표님은 농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장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1분기는 부진했지만 2분기 괜찮을 것이다 해서 농심 쪽은 오르는데, 또 뭐 풀무원 쪽도 그렇고요, 뭐 대상 쪽도 그렇고요, 각각의 반응이 다 달라서 이 실적이란 부분을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지,
오늘 반응을 믿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잡고 시청자분들은 투자하시면 되는 건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음식료 업종을 움직이는 요소는 두 가지인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의 황제주 등급,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화의 아오홈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음식료 되는군요. 전체적으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초를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의 감도, 그러니까 감도 자체가 삼양식품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삼양식품과 가장 유사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싼 제품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좀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농심은 가격이 변동이 없었는 거 아닙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이미 판가를 올렸고 그 판가를 올리는 게 언제 그럼 실적에 잡힐 것이냐? 다가오는 2분기에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농심은 충분히 한번 삼양식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농심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농심보다 빙그레라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예, 이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좀 가이던스라든지 실망감들이 조금은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절적인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는 게 라면 쪽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근데 타이밍 아닐까요? 더워지고 있어서 2분기부터.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빙그레는 아직 판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앞으로의 장점으로 또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지금의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심도 좋지만 빙그레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리포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리포트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자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러면? 어차피 판가 인상을 하면요. 또 그거 다 원재료 괜찮아요. 상승 부분을 모두 이제 우리에게 전가를 하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요소이고 또 재료값이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판가를 올릴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한번 역이용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음식료 주도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언급을 해주셔서 궁금합니다. 짧게만 한 번 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오홈 인수도 오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흘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한화가 아오홈을 인수하면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은 지금 압축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유사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켜봤는데 네. 오늘은 사실 일본의 이슈가 워낙 크니까 이번의 이슈가 다소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일본의 이슈,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좀 향해서 따라 움직이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가고 소비 마무리할게요. 요건 김성훈 대표님, 저희 음식료 시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가 워낙 많긴 합니다. 워낙 실적하면은 화장품 주로 K뷰티 주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요것만 짧게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대표님, 저희 화장품으로 움직인 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타격을 계속 받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클리오는 뭐 숫자가 안 좋아서 지금 흔들림 나오고 있고 섹터 전반의 기대가 높았다가 오늘 장에서 좀 급락이 크게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팁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 이것은 그냥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클래시스가 사실 저희가 뭐 의구심이 들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화장품주 얘기하면서 오늘 클레어가 좀 낙폭이 크잖아요. 맞아요. 사실 클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 매출 그리고 다이소에 대한 신제품 출시까지 있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화장품은 이제 경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브랜드 말고 계속 ODM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가장 탑픽은 제가 이제 전에도 드렸지만 코스맥스 거기에서 동남아 법인 매출이 지금 급성장하는 구조. 그러니까 미국보다 지금의 화두는 동남아 쪽이거든.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증가폭을 기록을 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브랜드 쪽보다는 계속해서 ODM 쪽을 보고 지금 좀 덜 오른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계속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미용기기 쪽으로 포커싱을 맡은다면 계속해서 APR 같은 건 홈디바이스 쪽, 그다음에 제가 클래시스는 병원 쪽의 큰 기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인 흐름 여기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적 포인트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음 2위 에너지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 AI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전력 부족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원래는 큰 그림 그리고 많이 시작을 하긴 하는데 오늘만큼은 두산 에너빌리티 콕 집어서 지금 호가창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종목으로 질문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래 실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34,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S를 겸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한 달 전 그러니까 치솟기 전에 딱 26,000원 선에서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와서 우리 목표한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35,000원. 네. 근데 지금 너무 분주해서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에 원전 주목도는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책을 짜야 될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저는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이제 35,000원을 드렸는데 굳이 35,000원에 매도하지 않아도 저는 조금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좀 느껴지는 게 뭐냐. 그동안에 원전주들의 주가가 눌렸었던 이유는 크게 국내에서도 원전주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 또 국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지원이 많이 없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입찰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첫 번째도 해결이 됐고 두 번째도 해결이 되면서 결과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체코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변동성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일단 열어는 둬야 되는데 워낙 미국도 지금 미국이고 유럽도 예전에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면 요새는 원전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혹은 BHI만큼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팀 코리아에 들었던 기업들 중에 한전 KPS,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주가의 어떤 모습들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는데 왜 그들은 빠지나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전 KPS, 한전 기술은 원전이 거의 이제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이 높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서로 속도차라든지 상황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너무 가격이 높은데 라고 하면 원전도 기자재 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재를 쭉 다 돌려봤는데 결국엔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두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도 오늘자리에서 당장 잡을 건 아니지만 네. 괜찮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본부장님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타이밍은 좋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봐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원전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죠.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김성훈 대표님, 제가 착각을 했네요. 대표님, 저희 원전에서 죄송합니다. 원전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거래량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힌트가 될까요? 금요일장까지 몰리는 거래량이라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또 다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있긴 한데요. 거래량으로 힌트를 찾자. 근데 뭐 사실 거래량이라는 게 관심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터라 이번에 3만 원을 돌파하면 의미 있는 돌파가 이어지겠다. 그때 거래량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3만 원에 대한 수급, 거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두터웠지만 이번에 돌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지지력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고 보고요. 뭐 일단 내용들은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종목들을 보자면 말씀 안 하신 종목 중에 뭐 현대건설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건설에 대한 추경, 뭐 부동산에 대한 건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SMR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전과 함께 오늘 수소 이야기도 해볼게요. 대표님, 수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수소 같은 경우는 한 5년 됐을까요? 그때 수소에 꽃이 피나 싶었는데 오랜 기간 연속성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친환경 키워드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수소 역시 괜찮지 않을까? 수소 발전소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 수소의 시간도? 라고 한번 물음표 한번 대표님께 던져볼게요. 네. 근데 수소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관련된 공약 얘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앞단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폭등을 했는데, 플러그 파워가 장기적으로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면 그래도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S 효성 첨단 소재 일부가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수소 쪽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타이어 보강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소 쪽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앞서서도 우리가 발전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은 타이밍은 좀 멀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쪽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계속 저희도 뉴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3위 넘어갑니다. 조선과 방산 좀 오랜만에 묶어서 볼 건데요. LNG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 키워드가 좀 움직임 나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알래스카 이 개발 회의에 6월 3일 초청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렇게 일부 흐름이 나오는 건지, 근데 또 선거일이라서 목과락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6월 2일 사전에 뭐 서명이 나올 가능성도 낮은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건지 자리 분석 한번 해주세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지수 기준으로 보면 주도주의 공백이 좀 현저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 가지 변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해야 하는 겁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사실 지금 올라온 주가는 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있고, 혹시나 이런 변동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유예라고 하는 기간 안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또 커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넥스틀, 휴스틸, 세아제강을 제외한 저는 나머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쪽을 추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NG 관련해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 나오면서 주가 모습 괜찮거든요. 이제 조선주들도 굉장히 또 잘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한 잘 쉬어간다는 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에서 7% 올랐다가 1에서 2% 정도 쉬어가면 그거는 다시 갈 때 보면 잘 쉬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5에서 7% 올랐다가 마이너스 5에서 7%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건 그거는 잘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선 산업의 주가의 흐름은 잘 쉬어갔다가 다시 또 움직이는 구간에 돌입을 했으니 오히려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여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성훈 대표님,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 잘 쉬어가는 구간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정부 관계자랑 무역 쪽에 이 조선 협력을 두고 미국과 만남을 가진다라는 뉴스부터 여러 가지 에이펙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본이 경쟁자로 좀 나서면서 조선 쪽에서의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협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온다면 지금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조선주의 탄력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환율이 조금씩 조정폭을 받으면서
반도체 수급에서 다시 한번 방산, 조선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그 외무부에서 무역부에서 비밀 회담. 그래서 MRO에 대한 추가 수주 올해 같은 경우는 6척에서 뭐 한 적어도 3척 정도는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오션하고 SK 오션플랜트하고 또 MRO 관련 클러스터 출범 20조짜리가 출범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저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오션에서 KB산업은행의 이 블록딜 이슈가 조정폭이 신규 진입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방산 쪽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지정학적 리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뭐 사실 이란과 사우디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한 번 또 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는 점 계속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주 이야기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더 많이 팔거나 수출이 더 늘어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심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하나 시스템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붙는 이유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하나 시스템은 사실 뭐 MSCI 이슈가 가장 크다. 베스트죠. 이게 패시브 자금 2천억 들어온다는 예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은 지금은 조선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필리조선소 60%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호주 조선소 지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분산돼 거기다가 뭐 인공위성 관련된 스타링크 기대까지 더해지는 하나 시스템을 저는 탑픽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다가 항공 우주까지 버리지 말자. 근데 약간 중동 쪽의 하나 이슈가 지금 FA50이라고 중동 쪽에서도 노후화된 이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대안으로 후보로 떠오르는 게 FA50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관련 이야기와 함께 IT 쪽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몰리는지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이번 주는 좀 궁금하시죠? IT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 주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관세에 대해서도 화해를 미중이 하는 듯 하다가 그런데 반도체 규제는 좀 할 것 같은 움직임, 그리고 수급이 중반에 IT로 외국인이 좀 가는 듯 하다가 또 아닌 듯한 분위기거든요. 이슈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수급의 무게추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미국 랠리 나왔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느냐? 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였거든요. 우린 못 가. 그러니까 적당히 좋았어야 됐는데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저기 들어갈 자금들이 아니다. 그냥 미국을 바라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미증시가 굉장히 또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또 못 참아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작년 또 말에 과감하게 또 옮겨갔다가 미국으로 굉장히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 하지만 이제 많이들 개선이 되어 가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인도와 조금 더 밀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인도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중국과의 또 친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중국에게 인도와 같은 존재, 그럼 미국은 지금 그걸 중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첫 국빈 방문을 저는 중동으로 했다는 것에도 저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자마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조 원 지원받겠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고부가치 반도체 팔고 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IT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긍정적인 흐름을 다 받아가는 게 우선은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먼저 이제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했었습니다. 네. 사실 주중만 하더라도 드디어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이 이제는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도 약간 조금 애매하더니 오늘도 애매해요. 오늘도 지금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SK 하이닉스만큼은 지금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의 특징이 대형주가 약하고 중소형주가 강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는 옵션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는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 미국 중심의 어떤 기술주들,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IT도 다시 한번 또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만약 반도체주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불편할 때 사둬야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시세 나올 때
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수 자체를 붐업 시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이게 그러면 중소형주를 공략하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확 몰릴 수가 있어서 네. 어떤 섹터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군을 선택하느냐 이 사이즈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좀 많이 엇갈려서 그 팁도 한번 요청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IT 보실 때 투탑 먼저 봐야 된다고 네.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밀리지 않으니까 저는 충분히 소부장주들도 이제 봐도 괜찮다. 대신에 우리가 올해 1분기 정도에는 전공적이냐 후공적이냐 그러니까 레거시냐 HBM이냐를 이제 좀 나눠서 봤다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제품을 나누기보다 공정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도 증설을 못한 상황에서 앞단에서의 수요가 계속 높아져서 물건을 달라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요를 올리는 거. 그러면 이제 수요를 올리는 것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테스트.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게 식각이라든지 세정 장비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1분기에는 만약 레거시냐 HBM이냐 이걸 나눠서 봤다면 지금은 세정 장비 쪽 혹은 식각 장비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뭐 대표적으로 뭐 KC테크 같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STI와 같은 기업들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팁까지 좀 세부하게 해주셨네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저희 애플 관련해서 관세 이슈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저희 앞서 관세 이야기도 살짝 하긴 했는데 이 파장이 커질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미국이 중동과 진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애플이 인도가 아닌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또 한 번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IT 부품단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도 열어놔야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그쪽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상당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아이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올해 이제 출시될 아이폰 17 관련돼서도 관세 이슈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서 판매율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의 밸류단에 있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프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매력도 면으로 봤을 때 오늘과 같은 경우도 HBM 라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쪽이 미코라든가 한미반도체 HBM 라인만 잘 지금 가요. 오르고 네. 두산 쪽도 엔비디아 라인. 그래서 상대적으로 굳이 여기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네, 그것이 좋아질 것을 계속 기대하고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인 저는 이제 수익률 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볼 때 대표님께서는 주목을 받는 쪽, 계속 수익이 나는 쪽,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조언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어가서 이게 궁금합니다. 이 섹터와 같은 경우는 오늘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대표님과 대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굳이 이쪽을 봐야 되는가, HBM 말고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까지 깨진 상황,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뚜렷하게 이 뉴스랑 연결고리가 강한 건 아니지만 빠질 때가 더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그 위치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위치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제 저희가 버려야 될 섹터는 아닌데 일단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IRA라는 폐기 관련된 이슈가 일단 소멸이 빨리 돼야 된다. 당장은.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투심을 좀 더 낙차를 자극을 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그 음식료 얘기를 했지만 수급적인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태양광, 풍력 쪽으로 수급을 좀 더 뺏긴 모습들 그런 이슈까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리지 말라는 이유는 사실 단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일부 계속해서 증가폭이 이어질수록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6월 달에 충분히 남아 있다. 이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일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버리지는 말되 저점으로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무릎 구간에서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이 섹터가 아닌가. 근데 좀 좋은 얘기는 아직
하기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언제 내가 들어갈까 투자자분들이 신규 진입에 대한 타이밍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표님 너무너무 많으셔서 그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여쭤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말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 놓치고 가지고 계신다 가정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의 좀 팁이라면요. 이제 저 본부장님하고 가끔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연금으로서 이제 ETF를 운용을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ETF 연금을 2차 전지 쪽으로 좀 넣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의 파이는 워낙에 커질 거고 그리고 CATL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비중이 이 캐파 비중이 점유율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글로벌 2위입니다. 그 점을 저는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 가져가라 하면 사실 뭐 유튜브나 댓글에 많은 또 이 질책을 받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저희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김재성 본부장님과 어떤 라인을 넘겨야지 2차 전지의 투심이 살아날지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그 라인을 조금씩 높여잡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앞서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했어요. IRA가 어느 방향이 되었든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었든지 간에 우선 시장에 노출이 되어야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으로는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요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사실 2차 전지의 투심을 더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다수의 이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상황은 지금 똑같거든요. 네. 한 수개월째 혹은 수년째 실제로 돈을 못 번 것도 맞고 지금 그들이 보여준 주가 대비 매출이 안 나온 것도 맞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기업에서 확실하게 유상증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믿고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몰렸기 때문에 손절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구간에서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처음에 제시드렸던 기준가는 3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달 중반만 하더라도 34만 원 위로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5월달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격하게 또 이제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지금 벌써 3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가를 저는 내려잡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기준가를 잡더라도 저는 그래도 최소 이 3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34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미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여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꼼꼼하게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